네, 안녕하세요. 클로이 김윤희입니다. 네, 저는 1시에 진료를 마쳤는데요. 오늘 제 상담 환자 중에 한 명이 상담에 불참을 했고 어머니가 대신 오셨어요. 불참한 이유는 그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어서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고 그래서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대신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트러블이 생긴 이유는 그 환자의 아버지가 환자의 그 증상을 증상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고 어떤 환자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치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시고 환자가 버릇을 고쳐야 한다. 그런 입장이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하지만 그건 증상이에요. 치료가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환자의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게 강박 증상이었거든요. 이게 뭔가 계속 치워야 하고 뭐 씻어야 하고, 이를테면 자꾸 확인해야 하고, 이런 증상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반복하게 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강박 증상이라고 해요. 그런 증상이 있는 친구였는데 아버지는 그거를 그 친구의 성격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반대. 그리고 자꾸만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일 때마다 윽박지르시고 비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심리검사도 받고 이미 강박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료인은 아니세요. 본인이 문외한이잖아요, 의료 쪽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전문가의 의견 또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그 근거 없는 확신,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 누군가가 얘기를 했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그 아버지를 제가 인신공격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과장을 섞어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가 아버지와 트러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상담회를 오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와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잘 안다. 그런 착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진짜일까요? 팩트일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녀에 대해서 잘 알며 그런 착각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강요를 하는 것이며, 심지어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이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고 치료가 1년 안에 회복될 게 더 딜레이 되고 악영향을 주는 거야. 오히려 잘못된 그런 자녀에 대한 애착, 집착, 본인들은 사랑이라고 믿고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고 증상의 악화 요인이기도 하고, 네, 좀 심한 표현으로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게 나은, 네, 그런 부모님들, 네, 많이 계십니다.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부모님도 오시라고 해서 자녀 교육 관련해서 자녀 양육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가치관인데요. 저도 아이가 셋이에요. 셋이고,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제 생각은 그런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든 어떤 뭐가 됐든 저는 아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심지어 저희 전문 분야라 할지라도 제가 모르는 업데이트된 새로운 의학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100% 다 아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특히 타인에 대해서는, 네, 타인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뭐가 됐든 쉽게 판단하지를 않아요. 제 마음대로. 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아들과 딸 둘이 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죠. 하지만 그 아이들을 제가 낳았고, 분명히 저에게는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거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양육을 했으니까 커서 효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은 정말 1도 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태어난 죄밖에 없거든요. 그 아이를 낳은 거는 제 선택이었고, 성인으로서 선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양육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저보고 낳아달라고 했나요? 태어나고 싶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제가 그 아이들한테 내 맘대로 내가
출산해서 그랬는데 넌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그런 마음이 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건 알아요. 네, 뭐 유교적인 그런 그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뭐 인간의 도리, 니까 저도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만 아이들도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자.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너가 나를 존중하고, 그거는 사람의 어떤 그 태도에 관한 것이고 인성에 관련된 것이니까, 내가 엄마라서 내 말에 뭐 다 따라야 한다, 이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아이들한테 제가 잘 안다는 확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강요할 자격이 글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의무와 책임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아이들의 양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관계가 굉장히 저절로 좋아져요. 저절로 좋고, 아이들은 뭐 제가 효도 뭐 그런 거 강요하지 않은 전혀 근데 저절로 그냥 우러나서 저를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존경한다고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부모님이신지 제가 궁금하고, 적어도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거나 하는 부모는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노경선 선생님이 쓰신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라는 책이에요. 노경선 선생님은 그 연세대 정신과를 정확한 이력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뉴욕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아동 청소년 정신 분석을 오래 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시고 이제 귀국하신 지 몇 년 안 되신 그 정신 분석학 중에서도 애착 이론, attachment theory의 대가세요. 그분이 그 일반 분들, 그러니까 의료계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쓰신 책이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보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까지 되게 속상한 마음이었고 지금도 사실 좀 그렇지만, 세상이 더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이 되고 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